HR 사건 조사 체크리스트 이렇게 제가 몇 페이지 할애해가지고 준비를 쭉 해봤거든요. 미리 읽어보신 분들은 아 맞아 이러면서 읽으셨을 것 같은데 크게 사전 준비 과정, 그다음에 조사 계획 수립 과정, 세 번째 조사를 실시할 때, 그리고 결과 보고할 때 이렇게 크게 4단계로 나눠가지고 볼 건데 담당자 옆에 누가 있는지, 또 업무 내용, 그리고 관련해서 서류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을 먼저 첫 번째 단계인 신고서 접수 이후 조사에 대한 사전 준비 단계부터 보겠습니다. 먼저 그 신고서를 받았어요. 이 신고서도 나와서 얘기 드리는데 신고서 뭐예요? 뭐 들어가야 돼요? 인적사항이 먼저 들어가야 되고요. 또 어떤 행위에 대해서 신고하는지, 인적사항이라고 또 인적사항의 행위자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 들어가면 되고, 또 내가 원하는 조치가 무엇인지, 법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피해자 중심으로 신고서 만드시면 되는데, 여기는 제가 그 교환에는 없지만 이렇게 신고서 샘플 하나 가지고 오긴 했거든요. 혹시 필요하시면은 저한테 따로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재밌는 얘기 하고 싶지만 시간 없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조사자를 확정해야 돼서 먼저 취업규칙이나 지침에서 조사 수행 담당자, 부서, 보충 처리 담당 누구인지, 또 조사자는 누구인지 이런 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거 먼저 확인을 해야겠죠. 그리고 만약에 우리 너무 사안이 큰 것 같아. 그래서 외부 조사를 맡겨야겠다 싶으면은 아니면은 피해자도 요구할 수 있죠. 피해자가 외부 조사 맡겨주세요. 나는 공정성을 원합니다. 라고 하는 경우에 외부 조사를 맡길 수도 있어요. 네, 이제 조사 용역 계약을 체결해야겠죠. 그래서 규정들 확인하시고 조사 용역을 하게 된다면 계약을 체결하시고 또 관련 서류는 괴롭힘 성명 신고서랑 상담 일지, 그리고 일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. 상담일 어떤 내용에 대해서 했고 피해자는 어떤 조치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여기에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규정을 검토해 보세요. 사내 규범에서는 어떤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지, 또 징계 양정. 만약에 이 사람이 가해자다라고 확정이 됐을 때 징계 양정에 대해서 기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, 이거 확인할 때 단순히 뭐 이러이러한 거 할 수 징계 양정 표가 있다고 하면은 명확하긴 하겠지만 그 전에 사례들도 많이 봐야 되죠. 이 사안에서는 이런 징계를 했어.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또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러한 소송도 정말 많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, 또 이 네 번째 칸 보시면은 제3자 신고도 할 수 있고 또 인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. 신고인이 내 사건에 대해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3자가 신고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죠. 그래서 제3자가 신고할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에서 인지한 경우에도 할 수 있는데, 이런 경우 피해자 면담을 해야 되는데 이때 뭐 자료 제출할 게 있다고 하면은 제출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. 다음에 마지막 칸, 피해자에게 조사 절차에 대해서 잘 안내를 해야 돼요. 인터뷰한 이후에 우리가 또 추가 인터뷰도 할 수 있고 또 유선 조사나 화면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까도 조사 기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.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잖아요. 이거에 대해서 길어질 수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조사 계획 수립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전반적인 조사 기간에 대해서 일정 세우시고 장소, 이 장소는 어디서 대면 조사할지 이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. 이것도 조사자가 하는 건데 최대한 조사 기간 맞추려고 노력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 가능하다는 거. 그다음에
조사 일정의 경우에는 뭐 기록을 남겨두는 거는 당연해야 되고, 그다음에 질문 보이는데 제가 마지막에 일괄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또 조사 장소는 비밀 유지 보장되고 방음되는 곳. 사람들이 이 사람 조사하러 간다라고 다 이제 보거나 이러면 안 되죠. 그래서 조사 대상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도록 근무 장소에서 떨어져 있고 방음이 되는 회의실 이런 데를 세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, 조사 방법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죠.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면 조사가 원칙이에요. 인터뷰가 원칙이고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유선 문답, 서면 문답, 진술서로 진행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. 뭐 제가 유선으로 진행했던 사안은 산부인이 퇴가를 한 경우에 산부인 이 사람은 이제 와서 우리 회사에 와서 진술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런 경우에 유선으로 인터뷰한 사안 제가 기억이 나네요. 그 다음에 여기 심리적인 이유로 나는 말 제대로 못하겠다 이렇게 대면으로는 절대 못하겠다 또 자꾸 그 생각이 나서 나는 말하면은 못하겠고 자꾸 생각도 안 난다 라고 하면서 할 수도 있어요. 그때 이제 서면 문답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이럴 때 이제 미리 서면 진술서 양식을 작성해가지고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구성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조사 대상자를 결정을 해야 되죠. 이제 신고인이랑 면담을 하고 참고인을 누구를 할지 대화를 나눠봤는데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. 아니면은 뭐 업무 관련해서 이게 업무 관련성 있는지에 대해서 입증해 줄 사람 아니면 같은 팀원들 뭐 이런 분들을 참고인 범위 결정을 할 수 있겠지. 이제 참고인들도 시간 내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참고인에 대한 일정도 미리 이때 수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, 조사 일정을 고지해야 되는데 이제 모든 조사 대상자로부터 비밀 유지 서약서 이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. 이제 실제로 조사를 실시하는 거예요. 그 세팅한 조용한 장소에 가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이때 조사하기 전에 그 어떤 내용을 조사할지에 대해서 신고서나 이런 거 보고 질문 사항을 미리 작성을 해가시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실제 우리가 조사할 때는 이제 조사자를 소개를 해야겠죠. 누구고 왜 이런 자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간략하게 그다음에 이제 녹음을 할 거다. 녹음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. 이런 경우에는 뭐 언제까지 뭐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만약에 대면 아예 자체로 서면 조사를 할 경우에는 제출 기한을 써가지고 이때까지 보내주세요라고 명시를 한 파일을 받아야겠죠. 그다음에 다 조사를 끝나고 결과 보고를 하는 단계가 이제 네 번째 있습니다. 먼저 조사 결과 보고서 목차 어떻게 쓸지 목차를 수립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판단의 근거가 된 중요한 진술 내용과 입증 자료 이 부분은 강조해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표나 글씨, 다운표 등을 활용해서 조사 보고서 본문에 넣어야 되죠. 저는 주로 표를 활용을 해요. 여기에다가 뭐 누가 얘기했고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얘기한 거에 대해 쓰고 어떤 내용을 진술했고 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꺾는 표시를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작성하는 편이에요. 그 다음에 왜
왜 이렇게 판단했는지 법률적 판단 근거에 대해서도 판례, 인권위원회 결정내, 행정해석들 이런 거를 보고서에 담아줘요. 이러한 유사한 사안에서 이렇게 판단한 거 있었다라고 같이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요거 조사 보고서에는 조사 대상자에 대한 확認처리 어떻게 해야 되냐. 처음 앞쪽에 조사 개요를 작성하게 되거든요. 거기에 뭐 신고인 누구고 피신고인 누구고 참고인은 누구다라고 이렇게 인적사항을 적는데 이렇게 적고 이하 신고인이라고 한다. 이하 피신고인이라고 한다. 이하 참고인 1, 이하 참고인 2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명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다음 이제 조사 결과 보고서에 첨부 자료도 같이 나와야 되죠. 입증 자료로서. 그래서 뭐 신고서는 물론이고 조사 대상자별 응답서, 그리고 녹취한 파일들, 그리고 이 신고인, 피신고인, 참고인들이 제출한 자료들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조사 결과 보고서 별첨으로